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혼란스럽고 또 수능 문제를 내는 교육과정평가원장도 물러났습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성화선 기자와 이번 사안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가원장이 물러났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이 딱 150일 남았는데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또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문제의 오류 때문에 사퇴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모의평가의 난이도 때문에 평가원장이 그만두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혼선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수능이 어떨지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컨트롤 타워까지 물러나면 이 혼란을 수습할 당사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리에?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사교육의 주범이 킬러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건데 킬러 문항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로 국어 비문학, 교과 융합형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예. 대표적인 킬러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9학년도 국어 문제인데요. 31번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 지문을 보시면요. 과학과 철학을 융합한 문제인데 단어가 질점, 만류인력,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죠. 예. 당시에 학생들이 도대체 풀 수 있는 문제냐라는 논란이 커지자 평가원장이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또 예.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바로 작년인데요. 2023학년도 국어의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초 대사량 연구에 관한 지문인데 문제를 봐도 어려워 보이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을 풀려면 학교가 아니고 학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인데요. 예. 네, 그래프, 편차, 기울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물론 뭐 질문입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네. 라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풀기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킬러 문항이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게 더 높아진다. 대통령의 얘기인데 이건 맞습니까?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빼면 무슨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만 내다 보면 이게 상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변별력이 없어서 특정 등급의 학생들이 몰리면 또 수능 시험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1등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느냐 이 시점의 문제도 나오는데요. 예. 또 2014년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앞으로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2017년도 수능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래프는 월 평균 고등학생 한 명이 영어 사교육비에 얼마를 쓰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7년 이후로 줄어든 적이 없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17년에 바꾸겠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들 또 학생 입장에서 뭔가 바뀌면 불안해서 여기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더 사교육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너무 교과 과정만 내다 보면 원래 수능이라는 게 좀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건 또 벗어난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고요. 또 150일 남기고 이렇게 출제 경향을 바꾸게 되면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불만도 있고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메시지긴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했다. 너무 시기가 임박해서 내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장 여름방학 특강부터 대치동 등에서는 발빠른 사교육 업체들이 이른바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특강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이 정보력이 강한 사교육 업체에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교육 의존을 낮추자고 냈던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 의존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높이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늘 발이 빠르죠. 알겠습니다. 성화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